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일요일 아침에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 동근무 시간도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준비했어요. 그 지난 주말에 제가 35년 된 친구 원태 주식 그러면서 현대차 유비를 얘기 좀 드렸잖아요. 근데 꽤 많이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런 쪽으로 확실히 우리 채널 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전히 저는 좋게 봐요. 근데 또 현대차 우리 조지아 공장 미국이 이민 단속국이 와서 뭐 수백 분이 잡혀가셨던데 어떻게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자입니다. 항상 투자자 친기업 기준으로, 친기업은 아니지만 오늘 친기업 아니에요.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수익을 꾸준히 키우고 제가 뭐 감히 10년 되게 말씀드렸던 수년이든 근로오셨던 저랑 계속 사이클을 잘 타고 수익 키우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참고로 보시겠지만 앞으로 아마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봐요. 잠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중의 반대해서 사이클을 타자는 얘기를 꾸준히 들어요. 근데 그 대중이란 저도 대중이지만 이 투자자분들이 대중이 되잖아요. 근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제가 사실 주말에 만나온 분도 계시고 제가 이게 좀 듣는 얘기 있다 보니까 오늘 다 녹여드릴 텐데 우리는 사이클을 타야 됩니다. 항상 계속 오르는 것도 없고 계속 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 사이클 중에서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는 강강약약, 강한 걸 찾는 게 우리 투자자의 핵심, 사이클을 잘 타는 게 핵심이라 말씀드립니다. 결국 꼭지를 맞추고 바닥을 맞추자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꼭지 시그널과 바닥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빵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트 내에서 충분하게 지금 현금 좀 들고 있는 것처럼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 실전 투자자 측면이지 절대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겁을 내되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 기준은 빅스급이고 사이클 타기가 되겠죠. 조지아 공장 때문에 또 뭐 이슈가 되게 많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조금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또 트럼프의 아주 그 불법 이민자 단속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되게 강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석이 있던데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죠. 진짜 투자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나라 정책도 현 정부 그렇지만 다들 아시는 거죠. 앞으로 뭘 해서 벌어먹고 살지가 공무원이 제일 좋은 시대가 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투자는 누구나 하고 공부를 다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협되고 쏠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바이오 공부할 때 너무너무 깊이 투자하니까 보유자 편향도 있지만 너무 깊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편향 때문에 못 팔아서 큰 손해를 봤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드릴 말씀 중에 유튜브 얘기를 드릴 거예요. 물론 저도 유튜브로 채널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유튜브 활용도가 전 세계 탑인 건 아세요? 유튜브 나온 지가 20년 됐답니다. 제 기억에는 2000년에 한 주임 때인가? 그때 유튜브가 나왔어요. 그때 인터넷 한참 할 때고 뭐 닷컴 얘기할 때니까 2000년 초반 중반 때쯤인데 뭐 동영상 그거 얼마나 뭐 용량 되겠어요. 그 용량을 만들 때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10년, 20년 지나서 전 세계 삶을 바꿔버렸죠. 실제로 지금 알고리즘으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실 텐데 자기가 보는 것 중에 보다 보면 자꾸 비슷한 게 뽑히죠.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비슷한 게 자꾸 떠요. 어떻게 아는지 못 뜨는데 그 알고리즘이 점점 더 AI화 돼서 요새는 누르면 압력이 포함되잖아요. 그냥 누를 때도 이렇게 스크린 터치할 때 압력까지 표시되는 게 요새 휴대폰들인데 그런 압력까지 포함해서 화났구나 안 왔구나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앞으로 얼마나 AI가 무섭게 변하겠습니까? 알파벳 아마존도 신고가하고 있는데 자, 전 세계에서 지금 27억 명이 한 달 동안 기준으로 유튜브를 온답니다. 전 세계 30%. 오지 다 빼면 인터넷 되는 데는 다 유튜브의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이 우리가 사이클을 타고 투자하는데 꼭 영향을 미친다 저는 보거든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8억 시간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보는 우리나라만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야. 이게 탑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빠르고 저도 그렇지만 데이터 무제한 써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또 지적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민족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제가 보는 거는 투자에 대한 면인데 근데 투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쏠리시면 안 돼요. 알고리즘은 일부러 쏠리게 주는 거거든. 자, 쏠리게 주죠. 특히나 쇼츠가 우선 날립니다. 짧게 줍니다. 뭔가 모르게 막 머리에 막 때려박아. 이거 재밌지, 너 좋아하지, 소리, 영상 막 주면서 막 그 아드레날린 뭐 뽑아 올려.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 조용할 때, 별거 안 할 때는 금방 심심해집니다. 특히 10대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저는 항상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쇼츠 보지 말라 그래. 보면 어느 순간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옛날에 뭐 TV는 바보 상자, 그게 비교할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쇼츠라든지 이 유튜브를 볼 때 이 쏠리는 편가르는 칼, 특히 정치나 내가 보는 지식이나 그런 거는 매니아가 좋아요. 소비라든 어떤 지식 쪽에서는,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파는 거는 당연하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 투자자는 쏠리면 안 돼요. 올라갈 때 계속 간다 그러면 꼭대기에서 다 물려요. 빠질 때 죽는다 그러면 살 기회를 놓쳐요. 이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어느 정시든 계속 가는 장은 없습니다. 물론 보시면 한 10몇 년 계속 올랐네. 근데 빠질 때 있죠. 살짝 표시는 이때 다 죽어요. 그냥 레버리 있으면 당연히 죽고, 빠지게 되면 더 죽습니다. 빚을 더 버리자 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버블 되는 과정에서 제가 뒤에 미국의 고용과 함께 딴 것도 말씀드릴 텐데 우리 공부하실 때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이 막 순영강 가는 장투도, 막 단타 치는 데이트레이딩도 아닌 중간쯤 있는 스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약간 유니크하게 저는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럴 때서 막 어려운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막 단타 치면서 주식 사면 인생 고친다, 몇 배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관리 꾸준하게 하고 우리 중립을 지키고 잘 가다 보면 소박 중박으로 꾸준히 자산을 모아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맞다 봐요. 항상 제가 들은 말씀이고, 그렇게 물론 제가 채널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래 하셨고 그래도 믿고 저희랑 멤버십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100번 이해하실 거라 저는 봅니다. 오늘 그런 면을 좀 얘기 드릴 텐데, 뭐 그렇다 해서 재밌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이오, 로봇, 한류, 조선까지 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실 때 알고리즘 보시고 정치든 사회든 뭐 자기 좋아하는 지식인 거는 이 팬덤도 모으고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정보의 아주 쓰나미가 되겠지만, 편을 가르지 마라. 편 가르면 갈등만 생겨요. 특히 투자자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양극단을 절대 금지하세요. 쏠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쏠릴 때는 반대로 볼 것도 찾아보셔야 되고, 이 사이클 타는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빅머니를, 이 냉정한 빅머니, 냉정해요. 돈은 정말 냉정합니다. 암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스마트 투자가 스마트해진다 하더라도 수천 년간 자본주의의 어떤 사이클은 바뀌진 않았어요. 왜? 빅머니들이 들어가서 팔아야지만 자기들이 수익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반대로 대중들이,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짧게 단타를 보든 길게 보든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했던 강강약약은 뭐 주식을 찾는 기준도 되겠지만, 결국은 소수도, 우리 수익 보는 것도 소수만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7, 8, 9월달 살짝 출렁거렸더니만 10조를 팔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많이 나오던데, 그럴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얼마나 늦었으면 200조 원이나 미국 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히려 또 미국이 이제 서서히 조심을 하셔야 될 때예요. 물론 내년까지 저는 법으로 보고 있지만 별로 먹을 게 없고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단타는 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정책적으로 비미국 내에서 아주 큰 기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반대도 되는 그런 우리 투자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국장의 수익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대세 상승 불국장 5, 6, 7월 주말 잘 가다가 7, 8, 9월달 쉰다 하더라도 이 꺾인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9월달에 출렁거려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더 흔들고 더 페이크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소형주보다는 우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금요일 날, 근데 지금 금융 쪽 고용지표 얘기 많이 나왔죠. 넘펀페이를 실업률 되게 많이 나왔는데, 워낙 얘기들이 많고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금과 비트코인 투자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약간 얘기 드릴 거고, 마지막 우리 포트에 된 거, 우리 9월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로봇, 한류, 조선 섹터별로 잡겠습니다. 조금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라이브처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건데 호불호는 있을 거야. 근데 진짜 투자하시는 가운데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은 꼭 필요한 얘기다 싶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이클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기준은 미장이니까 왜 제가 미장이 버블이라 하지만 안 팔고 아직 괜찮다 말씀드리는 건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나 보수론자 미국 투자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불안한 분들은 금이라든지 비미국 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처럼 좋으면 빡, 안 좋으면 딱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산 배분을 합니다. 미국이 좋아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빼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런 면에 돈의 흐름, 빅스고 흐름 보는 거고 오히려 비미국 쪽, 비미국 자산 우리나라까지 흐름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안 빠져야 되니까 미국 추세가 등락했더라도 안 꺼져야 되니까 그건 항상 매일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자, 봅시다. 자, 사이클이 항상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쏠림이라 그랬죠. 이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다음에 2000년대 꼭지 칠 때인데 나스닥이 1000에서 5000 갔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살살살 돈 모을 때 괜찮다가 팍 들어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이때가 대중들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빅먼들은 살살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빠지는 사이클이 나와요. 이때 쏠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튜브보다는 더 쏠립니다. 유튜브 보실 때 항상 그렇게 보시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이 사이클이 겁나서 미국장을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보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제가 제 논리를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러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2022년 2월 달입니다. 미국 이상한데? 예전과 다른데? 2020년부터 2년 내내 올랐어요. 2020년, 21년까지 오르다가 2년 정도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성이 생깁니다. 어쨌든 가겠지. 빠지면 또 조정받고 올라가겠지. 그런 거 쌓인 상태에서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시장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시그널이 나왔죠. 2022년 1월입니다. 2020년과 21, 2년 내내 오르다가 요때 딱 꺾였을 때가 무슨 일이 있었게요? 제가 미국 말씀드릴 때 항상 경기와 금리, 그 다음에 AI 버블 두 개로 따로 말씀드리는데 이때 이제 경기와 금리 문제가 생긴 겁니다. FOMC 파월이 물론 그 전에 트랜지토리, 야 물가 버블 안 와요, 인플레 안 와요,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스닥 사라, PDR 꿈이 있으면 더 올라간다 막 난리 법석 질 텐데 이때 말부터 빅테크가 꺾입니다.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데 왜 꺾였냐면 파월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2년 동안 미국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가 이제 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확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로 금리 사이클이 중요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0.25%, 0.75% 올리면서 1년 내내 박살을 냅니다. 올랐던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다 틀렸겠죠. 이 시그널 알았던 게 금리 사이클이었습니다. 0%짜리가 0.25%, 0.5%, 0.1% 그때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5.5%까지 올라가요. 근데 금리가 5.5%인데 바닥이 살살 났잖아요. 더 떨어진다 보는 분도 있었지만 왜 그때 올라갔습니까? 이때 새롭게 나온 게 40년 만에 AI 인프라 사이클, AI 빅뱅 슌페트 혁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23년, 24년, 25년까지 AI 버블로 빅테크가 이빨 당겨버렸잖아.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AI 자체가 경기 사이클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버는 사람 돈은 더 올라가고 쏠쏠림 되면서 트럼프 대가 약간 출렁거렸지만 정책 때문에 출렁거렸지만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됐죠? 미국 5.5% 금리가 4.5까지 빠졌잖아요. 이미 1%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빠진다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장 큰 경기를 미국을 볼 수 있는 AI 경기 사이클과 AI 버블 사이클을 보는 거야.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AI 어떨까요? 중국이 어떻다 하더라도 AI 성장은 좀 뒤에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와 키우고 빅테크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AI 쪽 괜찮고 경기가 그럼 부러지냐? 고용 부러진 거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확 부러져서 이제 경기 망가지느냐? 그렇게 되면 금리가 확 빠지면서 증시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 그렇게 경착륙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드린데, 자, 미국의 가장 경기를 보는 중요한 지표가 뭐죠? 고용입니다. 자, 고용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게 이번에 나왔던 넌팜 페이롤 중요한 고용 보고서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 ADP 민간 고용도 있지만 추이를 볼 수 있는데 넌팜 페이롤 실업자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니까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온갖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간단히 말씀드린다 했는데, 자, 8월달 기억나세요? 작년 8월달 똑같습니다.
작년 8월 달에도 장이 박살났잖아요. 이때 박살났잖아요. 이때도 넘판배로래요. 실업률이 4.3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뭐 샵룰 경기 부러진다면서, 물론 그 전에 경기 문제, 그 전에 트럼프 총 맞은 것도 있지만 이때도 경기 문제 때문에 미국 경기 큰일 난, 고용 부러진다 할 때가 이때였고, 얼마 전에 살짝 빠졌을 때 있죠. 살짝 빠졌을 때, 요때네. 요때 급락했을 때도 고용 쇼크 났을 때입니다. 그때 넘판페이로 실업률이었어요. 그 중요한 지표죠. 근데 그때는 작년 8월 달에는 이렇게 급락을 했고, 요번에도 급락을 확 했는데, 어제 금요일 보시면 덜 빠졌어. 오히려 플러스 났다가 살짝 출렁거렸잖아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이 8월 달에는 아셔야 될 게 엔켈이 나왔잖아요. 쭉 가다 엔켈이 나오고 엔비디아나 이쪽에 급락을 하면서 미국 AI 꺼지는 거 아니야? 엔켈이 되면 돈이 확 빠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엔켈이 이제 그 베센트가 이제 비호재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올해 4월 달에 마찬가지겠지만 AI 쪽에 버블이 있느냐? 그거는 봤을 때 중국이 알리바바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AI 엔비디아 쪽에 수요 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AI 미국 AI 쪽은 안 꺾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8월이라든지 작년 8월과는 아직은 AI 쪽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자. 대신에 확실한 거는 미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이 고용이 꺾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꺾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꺾일지 빨리 꺾일지 정도가 문제인데, 지금 실업률이 4.3이 나왔습니다. 안 좋게 보는 분은 작년에 이제 그 샵놀 나왔던 그때 수치만큼 올라갔고, 뭐 근래대로 최고치를 겁을 주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미국 경기 고용이 경착륙 확 부러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연착륙 가느냐. 연착륙 가면 이 파월이 파월 푸스로 막아줄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정시도. 근데 경기가 너무 많이 부러져서 지금 오히려 50bp라든지 2회 3회 막 내리라는 분들은 올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정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출렁거리면서 천천히 해주는 게 저는 좋다 봐요. 그 부분이 미국 할 일이라 저는 보는데, 자, 뭐 그 외에 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떻다, 이직자 임금이 더 낮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고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파월이 잭슨홀 때 얘기했습니다. 그 고용이 좋아. 지금 파월도 그렇고 연준 이사도 말하고 있지만 고용이 견조하다 말하는 데가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는 이 4.3%는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월이 말했지만 큐리어스한 균형이랬어요. 큐리어스, 기묘한 균형이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 시장이. 왜 그런지 알고 있는데 여기도 트럼프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꺾이는 거는 맞지만 금리 한번 낮춰서 파월이 얘기했던 이제 물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고용을 더 신경 쓰겠다, 분명히 잭슨홀을 말했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거든요. 25bp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고용 수요와 고용 공급이 둘 다 감소하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콜이 안 좋은 건데, 고용 수요는 기업이 담당합니다. 그 기업이 담당하는데 왜 줄어드느냐? 이미 트럼프 정책적으로 연방정부도 뭐 정부 부채 줄인다고 다 줄여버렸잖아요.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연방정부 기본적으로 스테에 대한 고용 수요가 확 준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빅테크가 성장되고 돈 버는 분은 많이 벌겠지만, 특히 빅테크나 AI 쪽 쓰는 데서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고용 수요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겠죠. 이런 부분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문제고. 그 다음에 고용 공급, 고용 공급을 하고 있던 부분이,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백만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이슈도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정책이 다 거칠어요. 근데 타코 트럼프다 보니까 좀 거친 게 저는 줄어든다 보는데, 관세, 감세, 그 다음 규제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불법 이민자를 담당해서 축출하고 있는 데가 IC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관세 세관 단속국이더라. 세관 이민 단속국인데, 올해 들어서 이미 35만 명을 체포했어요. 200일 동안. 한 7개월 동안 35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서 10% 30만 명 이상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이민법에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수십 년 사신 분도 잠깐 우리나라 나왔다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우선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이민자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민법에 대한 여건 종류가 많겠지만 얼마나 그게 뭐 100% 정확하겠어요. 이런 부분의 고용을 트럼프 정책으로, 연방정부 감축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정책으로 걔들이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나온 조지아 공장은 한미 간에 좀 해결이 잘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말했던 기묘한 균형이라는 거는 둘 다 줄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있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데 둘 다 주는 콜이 나쁘다. 네,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안 좋고 또 부러지면 고용이 안 좋으면 이 정책도 어떡하겠어요. 정책 문제는 트럼프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 때문에 저는 또 타코에 대한 흐름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용은 안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균형적으로 봅니다. 너무 급락은 아니라 봐요. 자, 금요일날 시장은 실업률 정상적으로 나왔고 생각보다 컨센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내려주겠네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증시가 올랐어요. 베디스 굿이었죠. 근데 혹시나 장이 또 출렁거렸던 이유는, 빠졌던 이유는 경기 부러지는 게 너무 겁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밀린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너무 경기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뭐 작년 8월이나 올해 살짝 출렁거렸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어떨까요? 근데 이거는 맞추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막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맞추지도 못해. 왔다 갔다 할 거라니까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뭔가 특별히 나오면은 뭐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파월의 금리 인하를 봐야 되겠지만, 3개 정도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보세요. 제가 매일 이제 금리나 달러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세심하게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뭐죠? 솔로서 가는 가운데 뭐가 더 강한데? 특히 브로드컴 급등했습니다. 예, 브로드 급등했어요. 제가 말했던 AI 반도체 확장, 또 마이크론도 또 올라갔어. 그다음 헬스케어 또 올라갔어요. 제가 말했던 금리는 내려주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승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비엔비디아 쪽에 새로운 칩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죠? 여전히 좋게 봅니다. 뭐 수급이 어떻다, 다음 주 만기를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AI 버블 성장, AI 버블 성장이 꺼지면 미국 정부가 흔들려요. 트럼프 어쨌든 버블링 만드는 가운데서 AI 성장을 키운다 봅니다. 주말에 로즈 가든 축제 보셨어요? 미국의 빅테크 CEO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 안 온 사람들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이 안 오긴 했는데 나머지 팀 쿡이라든지 저커버그하고 그 AMD 이사수도 왔어요. 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 AI 키운다는 거죠. 야, 너네들 규제 풀어주고 갈 테니까 투자 많이 해. 그 저커버그 알겠습니다. 6천억 불 투자할게요. 막 이렇게 추가로 막 얘기 나오고, AI 버블링 과정에서 이 AI 쪽은 트럼프와 함께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뭐 그 사이도 뭐 중국도 줄렁줄렁거리겠지만 여전히 콜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가장 기본으로 보면서 아마 정치적 있겠지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포함되어 있죠. 헬스케어는 제가 쏠림이기 때문에 미국도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소형주 줄렁거리는 거 있지만 금리가 팍팍 내려준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여전히 큰 것들 위주로 분산된다면 헬스케어 정도까지 보는 게 맞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4년만 오는 사이클, 엄민용 리스트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는 한 2개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돼요. 자, 금이랑 비트코인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 기자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어쨌든 둘 다 좋게 봅니다. 금이든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도 그랬지만 금이 올라갈 때 있죠. 금이 올라갔을 때는 항상 뭔가 좀 불안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전자산입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나 금융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 실문으로 금이 쏠려요. 그래서 70년, 80년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는 뭐였죠? 가장 패권국인 미국이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지금 말하는 그때 그 레이건 때인데 금리가 워낙 20%, 30% 오르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잡으려고 난리였을 때가 오히려 금이 유동성 플러스 안전자산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지금에는 비슷하죠. 유동성도 돈이 좀 풀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버블링 올린다지만 미국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든 뭐든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안함이 있죠. 당연히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이 저는 추가적으로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봐요. 자, 그러면 또 그때 뭐 있죠? 이때 많이 올랐을 때가 2000 초반 중반도 있어요. 2000 초반 중반 때는 그 외에는 되게 출렁거렸을 거예요. 1970년, 80년, 2000년 초반에서 중반, 그 다음에 올랐을 때가 지금 2, 3년 동안입니다. 2, 3년 동안 따블났다 그랬잖아요. 2000 초반 중반 때는 항상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 중국으로 세계 돈이 많이 가고 미국은 증시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쉬었는데 그때는 또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을 너무 좋아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사람이 금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물론 초기 때는 한 돈에 5만 원에 돌반지 줄 때인데 그때 이제 중국 때문에 금 수요가 늘었다. 하여튼 큰 흐름상 패권국이 좀 흔들릴 때 결과적으로 미국이 흔들리거나 물론 불안할 때는 미국 돈이 좀 빠져서 금이나 다른 비미국 자산으로 돈이 갔던 흐름으로 미국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미국 버블링 만드는 과정에서 우장창 그릴 수도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큰 수요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디지털 금입니다. 디지털 금인데 저 매일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얘기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 국채 수요 늘리는 것도 있는데 금이 지금 단일 자산으로는 시총 1위입니다. 주식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지금 4.1조 달러지만 금이 지금 23조 달러예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규모인데 금은 또 사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23조 달러에 비해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디지털적으로 금을 대체한다는 비트코인이 2.2조 달러예요. 뭐 지금 출렁거리고 있죠. 좀 빠르고 변동 있고 젊은 자산이 그릴 수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아시겠지만 글로벌리 정통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IB에서도 ETF 다 만들고 지금 뭐 퇴진연금 같은 데서 미국에서 돈 넣는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총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제가 올해 뭐 앞으로 50% 더블 20만 불까지 15만 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미국이 버블링 되는 과정에 돈 풀리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골드나 비미국 자산, 비트코인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게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금 비트코인. 이 부분은 비미국 자산으로의 돈이 간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야. 물론 거기에서 중화권 정시가 10년 만에 올라오는 거, 우리나라는 정책 불화사에서 대상승 만드는 것까지 연관이 됩니다. 저 복잡하게 그 고용지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기준을 잡아드리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식은 그래요. 이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에서 별별이 다 있고 매일 이슈 보시면 정신없겠지만 이 사이클을 만드는 빅스grup들은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 했잖아요.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 가장 큰 거는 뭐냐? 경기, 금리 사이클. 그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경기를 보면 되고 그 다음 23년부터 나왔던 AI 성장 가장 빅 사이클. 이게 큰 거죠. 이 두 개를 기준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요거 괜찮죠. AI는. 근데 경기 부러지냐 마냐 연착륙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요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나? 어쨌든 미국의 GDP 성장률이 3% 넘게 나오고 있죠. 지금 3% 넘게 나옵니다. 고용이 이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GDP 높게 보는 이유는 뭐죠? 저는 약간 떨어진다 보는데 이 AI 빅테크, 정부 지출 플러스 이 빅테크 기준에 기업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률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극차별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끝을 향해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경기를 보는 건 좀 복잡합니다. 요거는 제가 매일 챙겨드리긴 하지만 경기 보는 거는 그렇죠. 트럼프 정책이 또 조율한다 보는데 자, 고용 둔화되면 금리 낮춰줘야지. 그렇죠. 좋죠. 근데 관세 물가 봤을 때는 향후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뭐 관세 물가 보면 금리를 못 내려주잖아. 그것 때문에 세계 시소라고 표현했어요. 이걸로 계속 세계 시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못 맞춰요. 추세만 저는 등락된다 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타코 트럼프 정책이라는 거죠. 불법 이민자 아래서 고용을 어떻게 하든 관세가 지금 나중에 녹는 얼음이든 관세에 대한 흐름 당장은 아니겠든 이런 흐름 보면서 저는 트럼프 버블링을 정책으로 조율할 수 있다 봅니다. 상당히 큰 거죠. 얼마나 파워커예요 트럼프가. 근데 버블링을 만들어야 되죠. 트럼프는. 왜? 내년 중간선거 11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흐름상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나 정도는 이번 스티브 미란도 청문회 받았어요. 자기 그런 말 하더라고. 저는 백악관 직원입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는 할 거예요. 트럼프 말 들으면서 연준이 압박을 가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될 것 같아요. 연준 이사 되면 1월 달까지 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딴 걸로 하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으로 연준 압박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좀 더 편하게 한다. 편하게 아마 버블링 만드는데 일조할 거다. 9월 달에 저는 25bp 인하한다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앞으로 뭐 경기 떨어지니까 연 3회 인하한다. 이건 약간 오바라 봐요. 그런 면을 여기 3 시소 타시면서 매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 착륙과 금리 인하는 정도 문제다. 지금 파월 푸시 있지만 작년 8월 달에 샵룰처럼 고용이 부러졌고 엔켈이 있었느냐? 올해 8월처럼 고용 쇼크 나왔지만 물론 바로 올라가긴 했죠. 중국 AI에 대한 견제가 있느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나쁘게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기준 두 개로 보면서 물론 한 개 더 보면 재정부채가 있어요. 재정부채는 꼼꼼한 베센트가 좀 챙기고 있지만 어째 재정부채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달러가 꾸준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미국도 괜찮지만 다른 나라 쪽에 돈이 몰리는 올라가는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비미국 쪽이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당히 좋은 기회라 보고요.
안 좋게 보는 분의 배드 시나리오 이런 거 있는데 낮은 확률이니까 뭐 참고해 주세요. 관세형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거야. 고용 경기가 확 불어져서 완전히 경착륙 될 거야. 그런 확률은 과정 관리하시면서 챙깁니다. 낮은 확률이에요. 자,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30분 걸렸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이 부러지지 않고 등락되는 경기나 금리를 보는 가운데서 박스로 봅니다. 암만 쏠려서 빅테크 간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 저는 박스로 보는 거고 헬스케어 정도로 이제 약간 순환돼서 올라가는 면을 보고 있죠. 차별적 쏠림 상승이다. 그래도 미국은 돈은 푼다. 어쨌든 느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 쪽에 경기 부양과 유럽은 봐야 되겠죠. 유럽 챙겨야 되겠지만 돈을 푸는 면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 있죠. 95년도도 예전에 뭐 이런까지 보나라도 2022년, 21년 때도 옛날 공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닥 잡았잖아요. 2000년 버블 터질 때 이렇게 쏠림도 올라갈 때 있죠. 쏠림에서 올라갈 때도 95년도 이쯤에 금리를 한번 낮춘 적이 있어요. 그때 금리 낮추면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은 버블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버블링 나오고 쏠림이 될 때까지 그때도 그랬지만 경기는 연착륙 될 수 있어. 오히려 경기는 괜찮지만 미리 금리 한번 내려줄게. 이렇게 보는 인슈런스 컷, 보험적 금리나 사이클로 이번에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미국은 경기가 꺾이고 있다. 지금 보면 중산 정도 맥도날드 먹고 있다. 원래 서민층 음식이거든요. 이미 서민층은 다 부러져서 연체율 난리 났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서민 여론 신경 쓰면서 성장 키워야겠지만 여론 쪽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정신은 꾸준히 키울 거라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박스 미장 내에서 지표는 변동되고 AI 빅테크 반도체 쏠림은 우리나라 반도체 좋다. 자, 달러 약수 유지해서 장기금리는 저는 고점 형성된다 보거든요. 고점 형성돼서 장기금리까지 TMF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현대차 유비처럼 미국의 장기금리, 우리나라 장기금리 별로 안 빠졌어. 우리나라 장기금리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기금리 말고 22년 말에도 제가 채권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이후로 한 2년 3년 만에 처음 드리는데 오히려 20년 30년짜리 장기 채대 있죠. 많이 오르잖아요. 지금 4% 5%까지 가고 있는데 얘들 봤을 때는 또 서서히 살 때라 저는 봐요. 우리 살 때라 봅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버블 터지면 채권에서 대박 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장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보는 거지만 현대차 유비처럼 오히려 장기금리 남들 난리 날 때 유럽이 챙기면서 서서히 살 때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신에 아까 말했던 전체적으로 비미국 증시, 그다음 우리나라 포함한 다양한 자산, 금과 비트코인, 한국, 중국,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우리 포트를 잘 꾸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드린 얘기들이 제가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뭐 조지아 공정 때문에 고용이나 미국 경기, 그 다음에 트럼프의 좀 안 좋은 면 버블링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항상 뭘 빼고 조심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 확률을 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통에 대해서도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만나면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노력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살짝 중도 우파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막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이 말고 정책이라든지 주식 얘기 우리 정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책발 국장 2014년에 부동산 바닥 쳤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 PBR 1배밖에 안 돼. 우리나라 1배고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상법 개정 이후에 아주 크게 나왔다 했잖아요. 그 위에 또 이제 다음 주든지도 저는 50억 대출 확정이 되면 코스닥 쪽의 흐름, 특히 바이오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 보는데 9월달 흔들더라도 큰 흐름 보는데 MSCI DM 관찰국이 내년 6월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크게 보셔야 돼요. 이미 외환 쪽이나 우리나라 쪽 시간 계속 늘려주고 어떤 외국인은 풀어주고 뭐 계속 거기에 대해 말은 많겠지만 MSCI DM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 이쪽을 크게 한번 레벨업 시킬 거라 봐요. 이거 없으면 쉽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소비를 부양하거나 경기 사이클 만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은 키워봐야 그쪽만 좋은 거지 정시별로 좀 경제별로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별로 우리나라 정책 정시 쪽은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반도체 큰 흐름, 확장되는 흐름 가장 큰 거 삼전. 다음 주에 물론 그 만길 있죠. 하니스 롱쇼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4년 만에 돌아왔다. 4년 만에.
돈이 되고 그때만큼 인상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매출이나 이쪽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우리 두 개 대장들, 이쪽이 저는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자, 로보테마 이거는 말씀드릴 거 없죠. 네,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제조업적으로 미국, 중국이든 우리나라 제조업 측면에서 노랑봉투법이 분명히 정책적으로 시그널을 모멘텀 만들었다 봅니다. 이거는 노동자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냉정한 돈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로보테마는 단기로도 물론 제가 좋게 보지만 꾸준하게 챙겨야 되는 로보테마다. 이 실적 한류와 조선 개별주는 우리나라 글로벌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우리나라 정책 얘기도 드렸지만 한류 쪽에서 특히나 이제는 돈이 들어오고 인디 브랜드 1등, 2등, 그 다음에 조선 개별주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봐야 돼요. 이 조지아 공장이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대미 투자액이 있죠. 3,500불 중에 1,500불이 조선 쪽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압력일 수도 있어요. 뭐 정치를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부분도 이번에 미국과 뭐 유럽이 그 다음에 일본도 이렇게 문서화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투자액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가 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갖고 있는 포트가 여전히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소형주가 좀 줄렁거리고 있는 건 있지만 이 큰 흐름상 또 대형주와 함께 계속 자산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적어난 MSCI DM. 트럼프는 여전히 버블링이다. 예, 이 흐름과 함께 꼼꼼 베센터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자, 다음 주에 볼만한 거는 자, FMC가 17일 다다음 주입니다. FMC 다다음 주라서 연준 의원들이 말을 못해요. 이제 경기나 정시에 대한 얘기 못하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고, 다음 주 볼만한 오라클 실적 있고요. 애플도 꾸준하게 17일 날 새로 나온다 했죠. 신제품 아이폰 17인가? 그죠? 자, 미국 PPI, CPI인데 제가 말씀을 그때 잘못 드렸어. PPI는 10일 날 나오고 11일입니다. 미국 CPI는 11일이에요. 제가 잘못 찍은지 모르겠는데 요때 물가 보면서 너무 높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서서히 관세 물가 영향을 본다 보기 때문에 10일, 11일 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컨센에서 너무 높게 나오지 않으면 살짝 높게 나오고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그 미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등락 가운데서 두 개를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우리 쿼터리 비싱데이. 우리나라 삼전이나 외국인 수급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자,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두껍게 좀 프리하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 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우리가 사이클을 타고 지금 7, 8, 9월 박스권 내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두실 만한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렁거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분명히 올해는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흔들고 어쩔 수 없어요. 자유무역 시대는 갔고 뭐 자기들이 이제 국부 펀드까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정책 기준으로 어지럽지만 기준을 잘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줄이시고 이 거친 트럼프 정책이고 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챙기잖아요. 반 트럼프적인 부메랑 언젠간 돌아와요. 쏠림이 계속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버블링이 했지만 겁을 내지 않겠지만 이런 걸 다 챙기면서 항상 시장 시그널은 저는 보고 있다. 지금은 버블링을 즐기자. 자, 대세 상승 국장 뭐 정치적보다는 정책과 함께 빅스과 함께 롤코가 예전처럼 짜잘한 게 아니라 충분히 더 커지는 시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좀 긍정적으로 우리 10년 대계 우리 찐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종목들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또 평일날 또 내일 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